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12지 신살편에서 장성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장성쌀은 삼합오행의 왕지에 해당하고 상충방인 제쌀과 충돌하는 것이니 자존심이 강하여 굽힐 줄 모르는 전진무태로 후퇴를 모르는 특징이 강하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이 장성쌀은 일간의 양인에 해당이 된다. 즉 간목의 묘목, 을목의 인목, 병화의 오화, 정화의 사화, 무토의 오화, 기토의 사화. 즉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병오, 정사, 무오는 간여지동이라고 할 수 없고 기사도 오사가 인수이기 때문에 간여지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 현재 병오와 정사는 간여지동에 해당이 된다. 이임자와 계해 역시 간여지동에 해당이 되면서 병오정사, 이임자 계사는 음양차착살이다. 그래요. 이 부분은 음양차착살 편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이 경금과 신금 이 부분은 경유로 올 수 없고 신유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이 겁재일 뿐이고 양인이다 그래요. 그러면 순수한 여기에서 양인자는 병오와 이임자가 양인이 되겠죠. 나머지는 겁재, 정화도 겁재. 그러나 이것 또한 양인으로 보기는 보지만 양인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요. 이 음천가는. 개해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일지에서 신강한 사주인데도 불구하고 일지에서 양인으로 이렇게 해서 오게 되면 더욱더 여기에서 장성살에 풍파가 있게 되므로 인덕이 없고 부모덕이 그렇게 썩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일지에 장성살이 있는 사람은 주체정신이 확실하여 남에게 유혹됨이 없는 장점이 있으나 자존심이 강하고 인덕이 부족하며 자수성가 명림으로 스스로 모두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 특히 이 중에서 주체정신이 확실하여 유혹됨이 없는 장점은 있으나 자존심이 강하고 인덕이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병오와 이임자가 제일 강하다. 그 다음 정사개해이다. 무오나 기사는 이 부분은 인수성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같이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를 싫어한다. 특징적으로 본다면 병오일주나 이임자일주는 남한테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 정사개해는 약한데 이 부분이 음인살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이것은 뭐 어떠한 얘기냐면 독하다. 즉 다시 얘기해서 병오나 이임자는 남자다운 그러한 기질로서 치고받고 싸우고 내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해서 해서 딱 가리면 그걸로 끝인데 이 정사나 개해는 음인살로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마음속에 독심을 숨기고 있다. 내가 졌다고 승복을 해도 나한테 네가 그랬지. 우선은 웃으면서 갔다가 화해를 했어도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러나 이임자나 병호는 화끈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없다고 그래요. 뒤끝이 깨끗하다. 한마디로. 그래서 비겁과다의 기신작용이라면 즉 다시 얘기해서 신강사주에 비겁과다 기신작용이라면 이 양인이 동업을 하면 패망하는 특징과 남녀 부부 해로하기 어렵고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워서
독립적인 개별 사업, 프리랜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직장 생활 할 적에는 남의 안 입고 온 거, 잘못된 거, 이러한 것들이 눈에 훤하게 보이기 때문에 말을 실수를 해서 이것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안 좋은 것을 눈으로 보고 갖다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실수가 돼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요. 이 장성살은 포태법의 제왕으로 양인이며 일간의 양인에 해당하는 지지 비급이 되는데 음일간은 지지겁재를 매우 좋아하는 특징이 있다. 무기토 일간은 신살과 포태법을 병정화 일간처럼 적용하는데 기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오는 인성일 뿐이다. 그러므로 무토의 겁재인 미토나 축토, 이 겁재를 양인 성분으로 써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 기토 역시 겁재인 진토나 술토를 써도 상관이 없겠다. 양인이라고 봐도 괜찮겠다 그래요. 그러나 이 겁재가 장성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양인격의 성격이 나타나려면 즉 무토는 미토가 있고 기토가 투출이 되어야 하고 또 기토는 술토가 투출을 하고 무토가 투출을 해야 된다. 그 차이점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신앙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병호일주나 임자일주가 오중정화가 투출이 되었거나 자중계수가 투출이 되었거나 그러면은 정말 이것은 양인의 성격이 확연하게 살아난다 그래요. 일간이 신약하여 장성살이 시신이 된다면 또는 양인 동주 칠살이 있거나 신강하고 칠살이 시신이라면 생살직권을 장악하고 재성 동주한다면 재정권을 잡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성살이 공망이라면 속세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두거나 아니면 입산수도하는 등의 도피 성향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신약하여 겁재를 의지하는 사주에서 겁재가 공망이 되므로 의지처가 없는 것과 같아서 세상과 대항해서 맞서 싸울 힘을 상실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은둔자 성향으로 나타난다. 장성살은 말을 탄 장수를 뜻하므로 무관살이다. 그러므로 정보통신, 수사관, 군경, 마약수사, 교도관, 무관직으로 행정직보다는 움직임의 변동이 많은 편에 해당이 된다. 장성살은 말탄 장수를 상징하므로 역마살 작용을 하므로 집에서 먹는 밥보다 외부에서 먹는 밥이 더 많고 목숨 걸고 지키려는 강직함이 있으며 용맹심이 왕성하여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한다는 뜻이 있으며 무슨 일이나 진취적으로 임하여 인내와 끈기로 어려움을 이겨나간다는 뜻이 있다. 장성살이 희신이라면 공부를 장악하고 지배하며 다스리는 지배력이 있으며 장성살은 원칙을 지키는 주관이 뚜렷하며 올곧은 사람이다. 이 망신살과 장성살의 특징, 그것은 이 장성살은 능수능란해서 고개를 숙일 때는 숙이고 세울 때는 세우고 이 부분을 할 줄 안다 그래요. 근데 망신살은 고지곧대로 나간다. 융통성이 없다. 즉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가 성격적으로 본다면 망신살에 해당이 된다. 너무 고지곧대로 나가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장성살이라면 그렇지가 않다. 능수능란한 처세술과
뱃속에 능구렁이가 몇 마리 들어 있어서 고개 숙일 때는 고개를 숙이고,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고개를 숙이고,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장성살이다 그래요. 그런데 망신살은 그것을 못한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망신이 된다. 그러면 이 장성살은 나한테 이익이 되고, 국가에 이익이 되고, 우리 회사에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무릎을 꿇고 그냥 신발에다가 그 술잔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한 일들도 능수능란하게 신발에서 갖다 얼마나 냄새나는 신발에 그러한 그 의리심을 주장하고, 또 내지는 조직 이러한 데서는 그 실제로 신발들을 벗어서 그 신발들에다가 맥주를 따르고 거기다가 소주를 섞어서 그걸로 갖다가 돌려서 한 잔씩 마시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냄새 나고 신발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도 참고 넘길 줄 아는 상대방의 마음을 보겠다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그런데 인제 여기에서 하나가, 장성살은 능수능란한 기질이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 자기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그 부분이 좀 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비록 무릎을 꿇고 상대방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성질이 있으면서도 자기가 위에 올라가면 그냥 시키기를 좋아한다.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 봐.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장성살은 자기는 싫어하면서도 남 시키기를 좋아하고 과시욕이 강하며 주연급의 주인공이기를 고집한다. 즉 다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한다면, 이 여자가 임자일주였었다. 그리고 장성살이었었다. 그러면 남편이 밥을 다 먹을 무렵이면 그 여보 뭐 차를 줄까 아니면 숭늉을 줄까 시원한 냉수 줄까 요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네 알아서 갖다 찾아 먹어 하고 냅둬 버리는 스타일이다 그래요. 즉 엄마 나 물 한 잔만, 예를 들어서 학교 갔다 온 저기가 그러면 너는 손발 없냐? 네 손으로 따라 마셔. 이처럼 아양이 부족할 수가 있다 그래요. 애교가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싫어하면서도 남 시키기를 좋아하는 과시욕, 그리고 주연급의 주인공이기를 고집하는 외골수적 기질이 강한 편으로, 장성이 유기유력하면 영웅호걸로서 본부에 출세하며 공명정대한 리더로서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현재 이 장성살이 있고 식상이 허약하거나 관살이 쇠약하거나 그러면 이 부분, 남 시키기를 좋아하고 과시욕이 더 강하며 주연급의 주인공이기를 오로지 고집한다. 이게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다. 그런데 인제 그 식상이 유력한 식상이 있어서 설기 유통을 시키거나 관살이 유력하다면 이때는 영웅호걸로 본부에 출세하며 공명정대한 리더로서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 연지 장성살이 시신이라면 무관직으로 권력을 쥐고 만인을 통솔함이 있으며 선대조상은 용감한 군인으로 무관의 기질이라고 통변한다. 그러나 장성살이 형충되었다면 선대조상이 전사했다고 본다.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즉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에 오화가 월지 임오로 왔다. 그러면은 이 임수는 조상이요, 관성이요, 양인 합사라는 그러한 상태죠. 근데 임오로 와가지고 병화까지 투출을 했기 때문에 월지오화이고 이미 증발이 돼서 죽어버렸죠. 이 부분을 봐줘라. 근데 여기에서 해수가 한 글자 있거나 신금이 한 글자 있어서 끊임없이 물 마르지 않도록 생해주는 이러한 조건이 되고, 식상에서 지인토가 한 글자 있었다면 이때는
무관성의 기질로 만인을 통솔함이 있으며 용감한 조상이 무관의 기질이었었다. 이렇게 통변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나 장성살이 여기에서 자수가 있어 가지고 형충이 되었다면 선대조상이 전사했다고 본다. 월장성이 시신이라면 문무겸전하여 병권을 한 몸에 잡으며 부모 형제의 도움이 크고 무관의 가문이라고 통변한다. 일지 장성살이 시신이라면 비록 명예는 있다고 하지만 너무 개방적일 수 있다. 무관살에 영웅살이라면 역마살과 같으니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잦은 변동, 변화, 움직임으로 작용하여 만나지 않아야 할 인연을 자주 만나게 되므로 부부 인연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즉 임자 역시도 역마살, 도화살, 역마도화에 해당이 되고 병호 역시 5월 장미로 역마도화에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 이 병화는 천역마요. 이 오화는 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화역마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고 활동하고 내지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거나 여자가 남자를 만나거나 여기에서 큰 의미를 두지를 않는다. 그냥 친구처럼 대수롭지 않게 다들 갖다 대한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것이 잘못 발현이 되면 부부 인연이 바뀔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부부 별거, 이별, 사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나 중심이 바로 서고 목표가 분명하며 삿된 유혹에 현혹되지 않는 정신이 강하여 뜻한 바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이지만 자기 과시욕이 강하고 비교의지향으로 외골수적 기질이 있으므로 항상 독선을 경계해야 한다. 시지 장성살이 시신이라면 대인은 로기드하여 길하고 소인이라면 편안할 것이고 자손은 나라에 충절하고 장래성이 있다. 그러나 장성살은 신강 신약을 판단하고 시기신을 구분한 후에 적용해야 한다. 여명 월일지 장성살은 인덕이 없는 자수성가 명의되므로 별로 좋을 것이 없으며 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 고집이 세워서 남편을 멋대로 갈아치우고 본인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집에 있으면 발광하게 되고 원인 불명의 몸이 자주 아프고 금수일간일 때는 신기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월지 장성살이고 신강사주라면 특히 여명사주들은 집에서 살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될 수 있으면 밖에 사회 활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움직여야 된다. 집에서 신앙하거나 신강한 사주가 이 장성살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집안에만 살림을 하면서 있다면 불과 몇 년 안 가서 남편이 쇠약해지면서 남편의 집안 또한 가난해지고 남편 무력이 되어서 크나큰 풍파가 발생이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어떻게 되든지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장성살은 한마디로 여자가 칼을 차고 있는 격으로 보면 되는데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여명 또한 사회에 진출하여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시대이므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가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양일간보다 음일간 여명은 길한 바가 있으나 양일간은 부부 풍파가 있게 되는데 병화일간 여명이 신앙한 장성살이라면 가정살림에는 인연이 없는 편이다. 여명의
장성살이나 반한살이 희신이라면 귀인살로 작용하여 규격의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목석 같은 인생을 살기 쉽고, 즉 애교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 활동을 좋아하므로 가정생활은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자아 실현에는 매우 길하다. 그러나 월일지 장성은 애교가 없는 목석 같은 여성으로, 특히 병화와 임수 일간 여명의 신강사주는 해됨이 있다. 자식의 사주에서 장성살이든 아들이 종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 차남이라 할지라도 그러하고, 한 집안에 장성살을 가진 자녀가 둘이 있으면 서로 성인이 되면 한 사람은 독립하여 타향에서 사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한 집안이나 같은 마을에서 살게 되면 위에 형제는 성공하기가 어렵고 무력해지면서 단명하게 된다. 즉, 자식들 사주에서 장성살이 있는가 봐라 그래요. 그래서 장성살이 있으면 자식들 분가를 일찍 시키고, 나이가 먹어서도 한 마을에 사는 것도 그렇고, 특히 예전에 옛날과 같은 그러한 상태 속에서는 한 마을에 많이 살았었죠. 한 집안에서 사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유해 형제, 형이겠죠. 형이 반드시 잘못된다. 여자라면 언니가 잘못된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식들 사주를 보고 장성살이 있으면 두 형제는 일찍 분가를 시켜라. 요즘 시대는 일찍 유학을 가고, 그리고 직장 생활 또는 회사 생활 이런 거에서 타향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요. 서로를 뛰어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장성살은 역마살과 같아서 움직이는 살성이므로 들어앉아 구속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항상 활동하고 싶어한다. 특히 자수와 오화가 장성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자가 병호일주로 장성살인데 신강한 사주다. 그러면 내 회사나 직장 등등에서 이 오화에 해당되는 띠는 안 만나는 것이 좋다 그래요. 사, 오, 미도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왜 그러냐면 특히 사나 미는 그런 대로 괜찮지만 같은 오화를 만나면 두 개의 쌍칼찬 양인과 같은 형상이 되는데, 이 전쟁터에서는 한 장군만 있으면 되는데 또 다른 그 사람까지 있어서 장군이 둘이다. 그러면 전술을 하는데 한 사람이 한 목소리로 어떠한 지시를 하는 것과 두 사람이 하는 것과 차이점이 생겨서 이것이 잘못돼 버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인격으로 장성살로 신강한 사람은 자기 해당,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면 유금띠를 안 만나야 되겠고, 임수라면 자수띠를 안 만나야 되겠다. 이처럼 알고 계시면 되겠다. 여명사주, 병화나 임수일간, 신강사주의 장성살은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경우 가정주부가 되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부부 이별수가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부부정이 점점 멀어진다. 그리고 활동을 해야 하는 월장성으로 집에서 살림만 한다면 남편이 점점 무력해지고 남편의 신병신액이 발생하고 단명 사별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므로 여자는 바지 입고 활동하며 평생 직업을 가지는 것이 길하다. 또한 조호는 흉하고 만원이 길하며 백두난군 인연이 길하다. 조호는 부부궁이 불리해지고 외종수로 작용하며 남편을 능멸하기도 하는데, 장성살은 대인은 길하지만 소인은 빛 좋은 개살구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될 수 있는 한 남녀 서로 궁합을 보고 인연법에 맞는 배성을 택하는 것이 길하겠다.
장성살은 전사한 영혼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 장성살의 자한 천간을 꼭 봐주시라 그래요. 그 천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전사한 영혼으로 본다. 그러므로 유령죄를 지내면 길하다. 이때 그리고 장성살 방향에 담장을 높여야 한다. 이것은 비방이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대문이나 출구가 다 낮으면 본물 터진 것과 같이 기운이 기울어 엉망이 된다. 특히 장성살 방향에서 담장이 낮으면 남자에게는 화가 크게 미치고 공부하는 학생은 더욱 꺼리게 되는데, 특히 월장성으로 공망이라면 세상에서 도피하거나 입산수도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명 무용지장이다. 자, 오늘은 장성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